네, 이어서 요즘에 핫하디 핫한 지금 미국 SEC 상황입니다. 참 글로벌하게 욕을 정말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어,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팍소스의 바이낸스 USD 이후에 지금 다음 타깃이 서클의 USDC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와처그루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서클사가 이 웰스 노티스를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워처그룹 같은 경우에는 SEC가 서클사의 미등록 증권 관련 USDC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는데 뭐 이렇게 한마디를 딱 올려요. 이거 나오고 난리가 났죠. 이 전에도 저 누군지 모르겠는데 헤지펀드래요. 뭐 신흥자산의 헤지펀드 하는 회사라는데 엑스3 캐피털 여기 CEO가 서클이 다음 타겟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정통한 소식통한테 들은 얘기인데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서클이랑 팍소스에 SEC가 웰스 노티스를 전달할 거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며칠 전에 팍소스에 웰스 노티스가 전달된 건 우리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서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달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지금 막 나오는 와중에 서클 CSO가 단테 디스파르테라는 이 CSO가 웰스 노티스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아직 안 보낸 건지, 그래서 아직 전달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SEC가 지금 이 서클 USDC 자체를 타겟으로 놓지 않고 전달할 계획이 없는 건지, 이거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내일쯤 갑자기 아니면 다음 주쯤에 SEC가 서클에도 USDC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레노어 테렉 같은 경우에 폭스 비즈니스에서도 지금 이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SEC가 단순히 바이낸스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 법정화폐 피아트 머니와 크립토 커런시 특히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련성 자체를 아예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차원의 시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아요. 쭈꾸미 아저씨가. 예, 쭈꾸미 대가리 아저씨가 아무래도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쭈꾸미 대가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런 발상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크립토 진영 지지자로서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도 다음 시대의 지금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크립토 커런시, AI, 양자 컴퓨터 이런 키워드인데 이걸 지금 누르겠다라는 거는 기존의 중앙화된 어떤 것들, 중앙화된 은행들의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디파이가 되겠죠. 중앙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도전, CBDC에 대응하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나 리플 같은 회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블록체인 협회 여긴 로비 단체잖아요. 로비 그룹. 그러니까 의회에 돈 막 쏟아부으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만드는 통과시키게 만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인 거죠.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협회가 지금 연일 거품 물고 SEC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SEC와 CFTC는 규제 권한 없어. 지금 이렇게 의회 빼놓고 니들이 규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집행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야. 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할 입법기관은 의회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SEC를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의회에 빨리빨리 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좀 만들어 달라. 뭐 규제 권한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줘야지. 업계 차원에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SEC보다는 CFTC 쪽으로 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연일 뭐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개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뭐 성명서 내고 이거는 블록체인 협회 회장이 지금 밝힌 내용인데 뭐 성명서도 내고 막 난리도 아니죠 지금. SEC 하는 짓이 괘씸하니까. 그만큼 지금 산업 전반에서의 반발 심리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뭐 이런 분위기들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뭐야?
생각이 듭니다. 렌 노이어라는 양반이 이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이제 호스트 진행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SEC는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야. 결국 지금 SEC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지금 손해를 보는 거야. 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정상적인 플랫폼으로 가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건드리고 지랄이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조금 점잖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 그런데 SEC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니네 지금 탈중앙화 이렇게 건드려봐. 야,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SEC는 그들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SEC가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자들로 하여금 메타마스크와 디파이를 배우게끔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SEC가 이렇게 헛짓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탈중앙화된 어떤 것들을 찾아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SEC가 이런다고 지금 블록체인과 크립토커런시를 때려잡는다라고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활용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CeFi 중앙화된 어떤 금융 시스템을 활용할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디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은행에 예금 안 해. 메타마스크에다가 보관하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SEC의 이런 헛짓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타마스크나 디파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기회, 그런 거를 지금 SEC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결국 그래서 투자자들은 SEC의 시스템의 범위, SEC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탈중앙화된 시스템의 영역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건너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를 또 더 있는데, SEC가 지금 모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공격하면 그럴 경우에 아까 한 얘기의 연장선이에요. 이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몰려갈 건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 1,000억 달러 이상이,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어디로 가겠어? 사람들이 이 시장을 떠날 것 같아? 안 떠나. 크립토커런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이 확신범들이 많기 때문에 안 떠나.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이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야. 이 휴지 펌프라는 표현을 썼어요. 엄청난 상승을 일으키게 될 거야, 아마도. 저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만 해도 이렇게 난리쳐도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뭐 주식에 넣을 것도 아니고, 예. 뭐 크립토 커런시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공부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뭐 미국 SEC가 저 난리친다라고 이 산업이 무너지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저 난리치지만 정반대로 이 산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나라들이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당장 미국에서는 리플이 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리플이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의 파트너사잖아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분위기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이전에 이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드는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의 어떤 지위와 위상이라는 게 이미 크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고 예전 같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이 흔든다라고 해서 흔들릴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는 당장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수는 있는데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SEC 이런 헛짓이 민주당 당원들 중에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 수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국인 지금 뭐 18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4천만 넘게 지금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그 중에 절반은 민주당원일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반반이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바라보자라면, 그럼 그 절반이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스튜어트 알데로티 같은 그 리플 법률 고문 같은 사람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원인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들은 민주당 지지 안 한다 이제. SEC는 이걸 책임져야 된다.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제 political liability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SEC와 민주당 저 행정부의 지금 이런 행태가 크립토커런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지금 거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과연 민주당이 작년,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에 특근법 제정할 때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면 결과는 모릅니다. 그때 민주당에 등 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당장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당시에 그걸 파고든 거잖아요. 민주당이 못하는 거. 그들이 잘했던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선 때 젊은이들 표심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그때 들고 나온 게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이었잖아요. 양당에서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에서의 크립토커런시 유권자들, 투자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미 어느 정도의 정치 영향력을 인정은 받은 것 같아요. 정치력을 지금 아직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들의 표심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정치적인 집단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뭐 어떤 특정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층은 형성됐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라도 블록체인 정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주 답답해서 하고 있는. 정말 정말 또 이게 정치하게 하면 또 욕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지금 이런 식으로 SEC 행태를 두루두루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밌는 거는 지금 이 크라켄 스테이킹 이슈가 지금 생기면서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국내 거래소의 이 스테이킹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건 크라켄 제재 여파로 인해서 국내 스테이킹 서비스는 그럼 어떤데,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이 분야 뭐 따로 검토할 계획이다, 들여다본다, 뭐 이런 말은 나왔는데, 국내 원화 거래소들,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래소들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SEC가 크라켄의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자금 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 뭐 하지 않았고, 개인보다 뭐 단체로 스테이킹 했을 때 더 높은 이익 약속한 적 우리는 없다. 그래서 뭐 딱히 문제가 될 건 없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닥사로 규정되어 있는 국내 5대 거래소들은 정부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리해서는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기조 자체가. 그래서 크게 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토큰 증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일단 국내에서는 거래소에서 일단 한번 분류를 해봐라, 가이드라인 여기 있으니까 니들이 한번 먼저 해봐, 니들 의견 많이 봐줄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는 금감원 산하의 디지털 자산 연구팀에서 리플 소송을 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플 소송 결과가 지금 3월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3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토큰 증권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크립토커런시의 어떤 증권성을 판단을 하는 미국에서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LBRY 사건이 있긴 했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리플 소송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 LBRY 소송 지금 약식 재판은 LBRY가 졌지만 오히려 지금 정식 재판 진행하면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증권이라고 볼 수 없지, 이런 지금 이 법원의 멘트가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트의 어떤 연장선을 가지고 와서 국내란다, 다른 크립토커런시 특히 리플에 적용을 한다라면 충분히 좀 의미 있는 결과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게 정말 이 없던 분야가 생기는 거라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기준과 관례를 잡기가.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너무 도박식으로 갬블 하듯이 접근하는 걸, 그래서 저는 좀 경계하는 게, 주식 투자도 그래요. 주식 투자의 어떤 성공 원칙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없던 것이 생겼을 때 그 분야를 보라고 하잖아요. 요즘 지금 AI 날린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챗 GPT라는 AI 중에서도 거의 뭐 가히 혁신적인 어떤 썸띵이 등장하고 나서 지금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고, 그 관련된 어떤
기업들 지금 다 반사작용 누리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전에 없던 크립토커런시라는 전에 없던 이런 산업 영역이 지금 생긴 거기 때문에 아직은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리 어답팅의 단계에서 지금이 한 레이트 얼리 어답팅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얼리 어답팅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들어와서 조금 더 시장을 길게 바라보시면 분명히 조금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하다가 지금 뭐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자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시장을 좀 깊게 보고는 있는데 뭐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건 XRP와 관련해서 크립토 불 저도 가끔씩 이제 이 사람 막무가내로 엄청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데 리플 SAC 소송 결과가 이제 곧 끝날 거야. 이 단계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XRP는 이제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처음으로 규제받는 토큰이 될 거야. 그리고 모든 거래소들은 XRP를 다시 재상장할 거야. 은행들 그리고 거대 대기업들은 XRP를 사용하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리플은 곧 퍼블릭 이제 IPO를 하게 될 거고 증권 거래소에서도 리플이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 일단 이 4단계까지의 단계가 이게 막 10년, 20년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머지않아서 이뤄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특히 소송 이슈가 물론 잘 진행되면 좋겠죠. 미국에서 IPO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소송 결과가 일단 나와주면 리플사가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규제를 받는 첫 번째 크립토커런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또 의미 부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 예를 들어서 패소한다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악재로 순간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패소가 아니고 뭐 한 중간 정도의 과정 뭐 분리해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라든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잘 미국이 리플을 미국 기업으로 남게 해준다라면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리플사의 IPO 자체도 그렇게 먼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해도 당장 리플 IPO 들어가면 리플 주식 사죠. 리플 주식 사죠. 그때 아마 XRP 좀 정리하고 저는 리플 주식도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크립토 불이 다소 많이 논리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XRP 지금 에코시스템을 누가 이미지로 만들어 놨는데 뭐 많습니다. 거의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화 이미 됐죠. 이게 지금 한 250개 정도 기업이 들어가 있대요. NFT, 뭐 디파이, 이커머스, 메타버스, 커스터디, 또 뭐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 뭐 여러 가지들 다 월렛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네요. 게이밍, 그러니까 P2E가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 리플 레저 위에서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리플 레저는 지금 거의 이더리움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1차원적인 역할을 하는 걸 훨씬 더 넘어서서 이미 XRP 레저 자체가 XRP가 돌아다니는 통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모습을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게 이 XRP 레저 위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구축해 가고 있다라는 게 참 재밌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XRP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조금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